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한 1년 만에 영상인데 그동안 좀 다시 취직도 하고 작년 6월부터 뭐 이것저것 이후로 할 일들이 되게 많았어서 여유가 없는 한 1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거나 뭐 영상도 거의 안 찍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만드는 것도 잘 여유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좀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좀 뭔가 공간이 생겼거든요, 요새.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브이로그는 제가 몇 번 시도로 여러 영상들 만들고 여행 브이로그도 막 개인적으로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들이 있는 상황에 계속 있는데 그 상황에서 카메라를 놓고 핸드폰을 놓고 저를 찍는 게 마치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혼자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되게 부끄럽고 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걸 잘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사실 제 일상이나 이런 것도 뭐 특이한 것도 없고 재밌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브이로그는 좀 접어야겠다.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뭔가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재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사실 없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문득 제 안에서 생겨난 약간의 호기심이나 아니면은 좀 하고 싶다라고 싶었던 컨텐츠가 바로 책 컨텐츠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부터 매달 한 권씩은 꼭 읽고 있는 그런 루틴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읽고 싶은 책도 많아지고 이제 읽는 종류도 조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책 추천 영상을 몇 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책 추천 영상이나 뭐 출판사 유튜브, 민음사 TV 같은 채널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책을 더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물론 그 출연자분들이 입담이 되게 좋으신 거겠지만 책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나도 뭔가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냥 읽고 느꼈던 것들을 나 스스로 뭔가 개인 소장용이자 좀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떠들어보는 영상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생각한 걸로는 이제 제가 책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저는 최대 읽을 수 있는 쪽수가 한 30페이지 정도가 최대예요. 그것도 약간 후루룩 읽기 좋은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정도가 30페이지 정도고, 되게 좀 어렵거나 살짝 지식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조금 이해나 사고력이 조금 필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몰입해서 읽어도 한 20페이지, 1시간에 정도라서 되게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대 한 권에서 2권 정도 읽고 있고, 그래서 매달 책을 소개하기에는 사실 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4분기별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읽은 책들을 좀 취합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시도 삼아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1분기 동안 읽었던 책은 요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샘에서 에버, 여기 불변의 법칙, 모건 허절의 불변의 법칙을 1월 달에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순서대로 아래 순서대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의 감각을 올해 3월 말에 완독을 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 불변의 법칙이고, 영문으로는 샘에서 에버인데 이게 이제 영문은 아니고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은 거는 뭐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저자의 전 책인 돈의 심리학을 한 3년 전인가에 읽었었는데 되게 좀 돈에 관련해서 좀 신선한 충격이나 통찰을 얻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특히 저축 관련해서 좀 통찰을 얻었던 게 있어서 그 기억이 좋았어서 중고로 한번 알라딘에서 사서 묵혀두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이거를 읽게 되었거든요. 새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다짐이나 뭐 이런 것도 알면 좋고, 그리고 이게 불변의 한글 제목이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불변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내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어느 시대가 되었든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되게 좋은 내용들도 많았어요. 밑줄 친 것도 많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읽은 지 조금 오래돼서이기도 하고 사실상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크게 뭔가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기본적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그런 지식들이나 뭐 흔히 말하는 진리들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어서 저에게 새로움을 크게 가져다 주지는 못했던 책입니다. 되게 좋은 책이긴 하지만 뭔가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기에 할 때 읽기 좋은 책이긴 하지만 조금 새로움을 얻기에는 아쉬웠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인데요.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 후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안 되네. 을 읽었어요. 이것도 사실 한 몇 년 전에 알라딘에서 제목을 보고 뭔가 꽂혀서 중고니까 좀 싸기도 하고 알랭드 보통이고 제목도 뭔가 난 낭만적 연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상은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사랑에 관한 뭔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사랑을 주제로 내용을 펼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소재가 난 왜 너를 사랑하는 거와는 약간 다르거든요. 뭔가 두 책 다 심리적인 사랑에 대한 뭔가 인간의 본능 혹은 감정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긴 한데 이 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저한테는 개인적인 경험과 되게 맞닿아 있던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금 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심리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을 느끼고 연애를 하게 되고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이제 일련의 생각과 감정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이 책을 보면서 적나라하게 제가 느꼈던 것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책에 나오는 남자 여자가 둘 다 미성숙해요. 그런데 그 미성숙한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환경 혹은 뭐 이제 그들이 머물렀던 가정 환경,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 어떤 도시에 살았고 어떤 맥락에서의 그 삶을 전개해 왔는가 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그때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뎌지기 마련인데 사실 무뎌졌다고 괜찮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 상처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상처를 각자 스스로가 치료하지 못했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 각자가 상대방이 구원자라고 믿고서 사랑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를 한 만큼 실망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지만 아직 치유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표출됨으로써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드는 일련의 생각과 감정들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얘기 아닌가? 라는 싶을 정도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읽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공감도 갔고 치유도 됐고 그랬던 책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저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은 뭔가 제가 이미 조금 정립해 놓았던 생각이나 태도들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받기도 했고, 또 사랑이 꼭 낭만적인 것뿐만 아니라 낭만적인 것 다음으로 넘어가야, 즉 여기서 책에서 말한 낭만적 연애가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와서야 그 사랑을 진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 이거 말 이상한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꼭 사랑이라는 게 낭만적인 것으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그 낭만적인 것이 끝난 이후에 그 일상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그 사랑의 진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후루룩? 저는 조금 걸리긴 했는데 또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어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읽었던 책은 이제 앞에서 읽었던 거는 뭔가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나 학술, 좀 심리 관련된 얘기잖아요. 학술은 아니고 좀 지식과 관련된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좀 소설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책은 시체 한 구가 더 있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 10월에 샀는데 올해 2월인가에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참 제가 책을 막 책 욕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사긴 하는데 또 속도가 느려서 미뤄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저도 사실 이거를 조금 사놓고 읽기까지가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이게 사실 배경이 중세거든요. 이 작가도 뭐 되게 유명하고 B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이런 시대물 같은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소설인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시체 한 구가 더 있다. 이게 스릴러 약간 추리 소설물이라고 해서 추리도 제가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이게 나한테 맞을까라는 거에 막막함에 조금 장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월 말쯤 되니까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싶어서 읽어봤는데 웬걸 읽자마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몰입도 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정말 하나도 제가 우려했던 뭐 어렵지 않을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내용 전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차라리 더 빨리 읽었을 걸.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한 책이거든요. 이게 문장 같은 것도 되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중세를 모른다고 해서 이해 못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묘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마치 내 머릿속에 그런 영화 한 장면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책이고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말 그대로 시체 한 구가 더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추리물이에요. 주인공이 캐드펠 수사라고 저도 수사라는 건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수도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캐드펠 수사 시리즈 2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캐드펠이라고 해서 이게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캐드펠이라고 상상하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좀 눈을 보는 것 같은 이 눈이 그려져 있고 눈에만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어서 뭔가 되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예리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캐드펠 수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찰력이 뛰어나고 되게 예리한 인물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되게 중립적인 뭔가 편협하지 않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되게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느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콘 같은 뭔가 현실에 존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성격과 태도를 가진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중세시대에서 모드 황후랑 스티븐 이름이 뭐였더라? 스티븐 왕이랑 모드 황후가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난국 시대거든요. 이제 조금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처형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캐트필 수사와 다른 수사님들이 그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래 처형을 했던 인물보다 한 구의 시체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 한 구를 봤을 때 이제 그 처형을 할 때 죽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살해를 당한 시체가 여기에 그냥 묻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살인을 숨기려고. 근데 그거를 이 캐트필 수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살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살해를 당했으며 이 살해를 한 사람은 살인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다 살아있는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면은 그 인물이 지금은 당장 뭔가 하는 역할이 없어 보여도 이후에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 맥락에 있어서 뭔가 한 톱니바퀴를 쥐고 이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 소설 자체가 되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뭔가 쓸데없이 들어가는 인물이나 설정도 없고 이것들이 다 어느 배경을 만들던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가 되게 놓칠 게 하나도 없었던 문장 하나하나 다 놓칠 게 없었던 그런 책이었고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진짜 와 진짜 겁나 재밌다 이러면서 진짜 읽었던 책이에요. 소설책을 읽는 게 이렇게 재미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뒷판에 이제 살인자가 누구인지 그런 파헤치는 과정이랑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뭔가 완벽했다 마지막까지 싶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좀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네 번째로 읽었던 책은 요 급류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되게 빠르게 몰입해서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자체가 조금 몰입도 있게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 이 제목이 급류잖아요. 급류가 이제 빠른 물살인데 진짜 빠른 물살이 흐르는 것처럼 전개도 되게 빨리 되고 속도감 있게 읽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도 막 재밌어서 빠르게 읽었던 책이긴 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감정이 제일 생각이 나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애틋함이었던 것 같아요. 애틋함을 생각하면 기쁨, 사랑 이런 것보다 슬픔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 해솔이랑 도담이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만나서 30대, 20대 때 만나고 30대 때 만나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뭐 계속 인연이 이어져 왔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의 생각을 계속 해오면서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의 인생이 그냥 급류예요. 뭔가 진짜 자사다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애틋하고 더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서로를 잊을 수 없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 아닐까. 만약에 이 도담과 해솔이한테서 그런 급류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둘은 아마 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첫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너와 나는 특별해 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겪어왔느냐, 어떤 고난을 같이 겪어왔고, 어떤 상처를 받았고, 서로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왔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애틋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를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던 책이긴 한데 문장도 되게 좋은 문장도 많았고 밑줄 친 문장들도 되게 많았고 울었던 문장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문장이 뭔가 울음을 자아내고 슬펐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문장이긴 하지만 뭔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콱 박히거나 제 마음에 들어올 정도의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콱 박히거나 지금도 뭔가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뭔가 나는 거기서 들었던 이 문장이 되게 기억이 나 아니면 그 내용의 기억이 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은 조금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조금 스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책에 대한 스포를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조금 몇 초 넘어가시기를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스포를 하면서도 해서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보자면 해솔과 도담의 급류 같은 그런 일이 도담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가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 둘이 결국에는 물에 휩쓸려가서 죽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해솔이도 무너지지만 도담이와 도담이의 엄마가 많이 무너져요. 해솔이는 아빠가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이 책에서는 도담과 해솔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 불륜이라는 게, 이 외도라는 게 얼마나 한 가정을 밑바닥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을 밑바닥까지 몰아넣는지, 그거를 되게 현실감 있게 마치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그 전체의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해솔의 그 도담의 아빠가 나중에는 이제 해솔이를 지켜주려고 죽는 순간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불륜을 미화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니 불륜 때문에 도담의 가족, 도담의 엄마와 도담이 이렇게 무너진 삶을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그리고 그 불륜을 뭔가 진짜 사랑에 빠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러는 게 좀 너무 미화시킨 거 아닌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거는 삶을 살면서 여러 번의 급류를 만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 급류를 통해서 우리 또한 성장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또 서로 치유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책이긴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1분기에서 읽었던 책으로는 이 일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뭔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생각이나 삶에 대한 태도와는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책은 그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든 본질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를.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를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게 가장 본질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돈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오는 공허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 내가 보내는 일상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의 본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본질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공허함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 그런 일에 대한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나에 대한 본질,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모르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공허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책이 좀 더 되게 좀 브레인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를 깨우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이.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공허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나의 본질을 아직 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허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본질이라는 게 뭐지? 그 본질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꼭,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일, 저에 대한 거나 저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것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는 본질은 뭐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이 가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사업자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유형의 사업을 내셨을까, 여기에?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서도, 아니면 컨텐츠를 보면서도 왜 컨텐츠 제작자는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만들었을까?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진짜 본질이 중요하구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무엇인지 깊이 파보려고 하는 그게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본질적으로 나를 공허하지 않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근데 사실 그 본질 얘기 말고도 정말 좋은 책이 진짜 많은 책입니다. 네. 일단은 이 책 몇 권이지? 5권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이 책을 읽은 지 조금 되기도 했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지금 사실 10시, 11시 되거든요. 이제 곧 잘 시간이라 졸려가지고 못했는데 잘 나온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뭐 나중에 이 책 내용 좀 더 정리해가지고 정신 말짱할 때 영상을 다시 찍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네, 이게 1분기 2025년 1월부터 3월 1분기 동안 읽은 책이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작을 뽑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은 이거 시체항구가 더 있다. 소설 부분에서는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소설 부분에서는 저는 일의 감각,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냥 집에 꽂아놔도 되게 예쁘잖아요. 뭔가 감각 있어 보이는데 실편 느낌이기도 하고, 일단 내용이 진짜 좋고,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되게 오래 살 건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의미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루에서 뭔가 어떤 성과가 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조금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게, 죽을 때까지 뭔가 내 몸 하나 불살라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뭔가 어딘가에서 성공을 하리,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나 스스로 어딘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조금 최대한 닿으면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도 그로 인해서 뿌듯함이나 성취감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돈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래서 앞으로 뭐 거의 한 50년 가까이 더 살 텐데, 그때 동안 내가 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나의 커리어를 고민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준 좋은 단초가 되었던 책이라서, 저는 만약에 읽으신다면, 호기심이 있으신다면 이 2개의 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머지도 사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그냥 굳이 한다면 그거고, 한번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지금도 책을 하나 읽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4월, 5월, 6월 동안 좀 더 읽어보면서 책 추천 영상 2탄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영상이 되게 길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봐주셨다면 진짜 감사드리고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